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원주에 있는 호텔로 청소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들 덕분에 모텔에서 청소하던 제가 호텔 유학까지 갔다 오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출세했어. 심지어 유학을 다녀와서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수익금과 그리고 저를 조금 더 붕딩 팡팡 해주시겠다고 따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정말 영상 하나만 봐주시는 것도 참 손잡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입에 풀칠을 하고 따순 옷도 입을 수 있고 양지 바른 곳에서 잠도 자고, 이게 뭐야,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저의 두 번째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입양한 거지. 난 여러분들의 수양딸이 된 거야. 근데 여기에 계약 조건이 있어. 절대 파양은 없다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게 계약 조건이지. 여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맹글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조물주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쪽에 잘 보면 이 조물주가 그냥 누워도 있고 똥을 좀 싸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참 조물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 여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카메라를 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학을 가게 된 썰을 살짝 풀어보고자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모텔에서 알바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텔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떻게 청소를 할까, 호텔이란 다른 점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봤자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없잖아요.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다고, 나밖에 없어. 그렇다 보니까 호텔은 가깝지만 먼 당신, 사실 나랑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 호텔에서 자본 적도 없으니까 항상 먼 당신이었어.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호텔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약 2주 전부터 어느 정도 윤곽을 짜놨어요. 제가 어느 부분을 청소하고 어느 부분을 카메라 잡고 싶다 이런 거를 짜 맞춰놔야지 이게 또 이게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받아놓고 하루하루가 지났는데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제가 혼자 딸랑 간다는 그 자체가 뭔가 아시죠? 뭔가 그런 게 걱정거리가 있고, 또 모텔이라는 본진에서는 제가 말년병장이지만 막상 호텔에 가면 이 훈련병도 아니야. 이거 패급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심지어 호텔 대표님께서 저를 구독하는 구독자 분이셔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구독자분과 저와의 첫 만남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잔망장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굉장히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원 분과 접근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제가 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적금 만들어 왔습니다. 저 풍차 돌리게 할 거니까 통장 12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잔망을 떨 수는 없잖아. 이게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니까 가면 저 적금 하나 만들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물론 적금 만드는 과정에서 상품 소개받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한 20-30분 지나보면 뭐가 쌓여요. 그리고 우정이 쌓인다고. 집에 갈 때는 참 설명을 참 잘해주세요. 고마워요. 이러고 갈 수는 있어. 그때는 우리가 좀 친해졌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 바로 만난다 그러면 참 유튜브 봐줘서 나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저는 굉장히 친한 사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호텔 사장님은 도대체 사회적인 계급에서 만난다고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게 구독자와 저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고민에 빠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유학하는 아침이 된 거지.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했어. 유학을 간다니까 참 챙길 것도 많고 이제 막 이러더라고. 유니폼도 챙기고 수첩도 챙기고, 심지어 제가 친구에게 고프로도 빌려갔다 아닙니까?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찍다 보면 이게 흔들림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멀미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사바 해가지고 고프로도 빌려가지고 촬영을 갔다 아닙니까? 한양에서 원주까지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가는 시간 동안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옆에 있는 핫도그도 이렇게 뜯어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핫도그가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 핫도그도 막 엄청 먹었어. 왜냐면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거 달라고 축낼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예의 범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배를 든든히 해가지고 호텔에 도착해서 외관을 싹
보는데 호텔 특 있잖아요. 그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 이렇게 박아놓은 거 그게 막 펄럭이는데 내가 진짜 호텔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거리가 막 되는데 뭐 씩씩하게 가방 짊어매고 들어갔지. 자동문이 싹 열리더라고. 내가 일하는 모텔에는 들어가려면 자동문도 없어. 거기 문 철문 같은 거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자동문이 싹 열리고 로비가 싹 으리으리해. 아주 깨끗하다고. 거기 프론트에는 세상에 정장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 그런 데는 참 이쁜 것도 입고 있어. 여자분 한 분과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서 있고 이쪽 좌측에 왜 이게 좌측인가? 왠지 좌측이구나. 좌측에는 누가 봐도 레벨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 분이 서 계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바로 접선을 시도했죠. 저는 모텔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오셨어요? 이리로 오세요 하고 저를 이제 끌고 갔죠. 저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둘이 동시에 그분을 따라갔어. 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고 눈을 돌려보니까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내가 앉아있네. 그리고는 그분께서 메뉴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는 길 고생이 많았다면서 뭐라도 먹으라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가는 내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제가 흉사리를 쳤죠. 아우 괜찮다고. 제가 오는 길에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서는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고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는 거기에 있는 실장님이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계속 아니에요 하기에는 이 예의가 아니라고. 결국에는 제가 메뉴를 골랐죠. 그 메뉴도 이게 조그만한 사이드 메뉴 같은 거 고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정식을 골랐더라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막상 정식이 나오니까 세상 맛있어 보여. 근데 또 실장님께서 같이 먹으려면서 탄산음료를 주신 거야. 그분께서는 배우신 분인 거야. 콜라를 틱 까가지고 먹다 보면 이게 음식이 술술 넘어가. 그거를 다 먹고 나자 호텔 대표님이 그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악수하고 이제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덕담 타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덕담 타임 하고 나서 6층으로 올라가죠.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 층마다 그 층을 담당하는 룸메이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4층에 있는 객실은 A라는 룸메이드가 청소를 하고 5층에는 B라는 룸메이드가 청소를 하고 담당 층을 맡은 룸메이드가 그 층수에 있는 객실을 모두 청소하게 되면 할당 시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기 퇴근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가자마자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룸메이드 선배님을 만나러 갔죠. 선배님이 나이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어 보이셨고 그 호텔에서만 7년이 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베테랑인 거지. 그리고 선배님께서는 제가 청소를 배우러 온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시고 선배님을 소개시켜주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알게 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표님께서 저와 선배님이 인사시켜 주시고 대표님은 대표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이제 1층으로 내려가신 거지. 저는 선배님한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선배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못마땅한 아니면 약간 의심스러운 듯한 이게 저를 눈초리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선배님께서는 여느 날과 같이 일을 하려고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 일하는 거를 좀 보고 싶다고도 하고 촬영도 하겠다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선배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선배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이렇게 지저분한 청소 집에서는 해본 적이나 있어요? 그때 제가 이게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죠. 선배님 물론이죠. 저는 지금 모텔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분들께서 벽에 묻히고 간 똥오줌, 시트에 남기고 간 생리혈 같은 거 손으로 탁 닦아가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셔도 됩니다. 제 말을 듣고 선배님 입가에 살짝 미소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같은 숙박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선배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호텔 같은 경우는 대실이 없죠. 무조건 숙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오시는 주제 손님분들이 가족 단위, 비즈니스맨, 관광객 이렇게 오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는 숙박도 있지 대실도 있지 대실 같은 거 하루에 한 개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방랑 3개까지도 돌릴 수도 있고 호텔에 오시는 분들이 20살만 넘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 덜 잡힌 애들이 있는가 하면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가지고 술 진탕 마시고 오는 경우도 있지. 반동 부리기도 하지. 커플분도 와가지고 피가 떡이 되도록 벽에다가 묻히고 가는 경우도 있지. 또 좀도둑 놈은 얼마나 많게 얘네들이 도대체 뭘 가져가는지 다 체크해야 되지. 심지어 방에서 염색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염을 빼고 한번 해야지. 아니 무슨 염색까지 하고 있냐고. 아니 원 플러스 원이야. 별거 다 해야지 그냥. 그렇게 모텔에 있는 썰을 살짝 풀어드리니까 선배님하고 저의 유대
부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졌다고. 그때 선배님께서 쓰레기를 손에 짚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아르바이트를 가건 아니면 어느 직장을 가던 가장 먼저 쓰레기통의 위치를 체크하세요. 여러분들은 우선 거기에 가게 되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사회생활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성실하게 보이고 가장 개념차 보이는 거는 누가 시키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가서 그거를 치우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가 여기서 일을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갔을 때에는 호텔 방에 분리수거를 하는 비닐봉지가 따로 있었고 복도에 있는 세탁함 옆에 일반 쓰레기를 모아두는 쓰레기통이 따로 있더라고요. 선배님의 손에 들고 계신 쓰레기를 덥석 집어와서 선배님 이거 갖다 버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세탁함 옆에다 갖다 버리고 왔죠. 이제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된 거지. 그때부터 열심히 선배님이 청소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죠.